학교 교과서가 없다며. PDF를 줘갖고 PDF가 이북 갖고서 수업한다던데. 너희들 구닥다리라 모르는구나. 너희들도 9세대다. 지금 중2까지는 이북에다가 PDF 다 주고 노트북 주고 막 이런다며. 니네도 노트북 받았니? 어? 아, 참. 차별 대우하네. 선생님 아들내미는 마지막 돈 내고 먹은 급식 세대야. 와, 돈 내고 급식이에요? 어? 그럼 급식이 질이 지금보다 좋나요? 똑같지. 그걸 돈 내고 먹었어. 근데 더 웃긴 게 2학년 되면 1학년 애들은 급식 공짜인데 2학년도 안 내야 될 거 아니야. 2학년은 내. 되게 어이없지 않냐? 안 올라가는데 30%씩 밥 굶으려고? 그냥 계속 1학년 어? 있는 거예요. 왜? 어? 에휴. 옛날에는 밥 굶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도 도시락 세대 아니야? 도시락 약간 낭만. 낭만? 엄마들이 옛날에 도시락 반찬으로 가장 많이 싸주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나 볶음김치 이런 거야. 근데 김치를 여름에 어디다 싸줬냐면 도시락, 혹시 소위 말하는 변또라는 거 아니? 왜 요즘 아저씨들 술 먹는 집에 가면은 옛날 추억의 도시락 해갖고 파는 게 있어. 사각형 사각형인데 양철로 만든 도시락이 있다고. 진짜 그거 갖고 다녔거든. 근데 김치 같은 거는 담으려면 용량이 큰데 담아야 되는데 반찬통이 마땅치 않잖아. 그래갖고 선생님 집 같은 경우에는 왜 옛날 스텐으로 만든 김치통 같은 거 아니? 이렇게 똑똑 누르는 거, 고무 패킹 달리고 조그만 그게 있었어, 반찬통이. 거기다 줬는데 아닌 친구들은 커피병 같은 데다, 유리병 같은 데다 싸갖고 오거든. 근데 애들이 개구지잖아. 안에서 터지는 거야, 빡. 그 뭐 책이 다 빨개. 응? 추억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요즘 너네들 그거 하니 혹시? 전혀 안 하지. 똥봉투 걷어오라는 거 아니? 응? 옛날에 선생님이 어릴 적에는 기생충이 무지 많았단 말이야. 회충, 요충, 십이지향충, 편충, 윤충 엄청나게 많았어. 응? 그래갖고 집에서 똥을 받아갖고 가져가야 돼. 소위 말하는 분변 검사라는 걸 해. 그럼 똥을 밤톨맣게 떠오래. 거기다 써 있어. 불로 지져갖고 입구를 막던가 아니면 실로 꽉 묶어갖고 갖고 오라고. 근데 애들이 또 극성 맞잖아. 그럼 그거를 가방에 구석탱이에다 얌전히 놔야 되는데 이게 책사에 짜부대는 거야. 그럼 막 애가 들어왔는데 막 똥 냄새가 나. 야 뭐야 너 왜 냄새 나? 하고 보면 이게 터진 거야. 그래갖고 안에서 막 책하고 믹스돼 갖고. 드라이아이스 가방. 응? 드라이아이스 가방에. 드라이아이스 가방에 넣으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똥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잖아. 그 보건소 그 임상 그 병리하는 검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똥을 증류수로 희석을 시켜. 응? 희석시켜 갖고 현미경으로 그 똥을 관찰을 해.
그러면 거기에 기생충 R이 있으면은 그 기생충 R 종류가 뭔지를 확인해 갖고 그 아이에게 그 기생충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준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젤콤 한 알이면 끝나거든. 혹시 1년에 2번 기생충약 먹는 사람 있어? 좋은 거야.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한 알에 지금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할 거야. 근데 선생님 6학년 때 우리 반에 어떤 여자애가 하나 있었지. 쓰러졌다. 왜 쓰러지는지 알아? 큰 약통을 갖고 와 선생님이. 갖고 와갖고 자 지난주 체병 검사한 거 오늘 기생충 약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식사하고 꼭 드세요 하고 이제 약을 나눠준단 말이야. 이런 식이야. 이준민 이렇게 자 지금부터 회충 부릅니다. 회충 부른 사람은 앞에 나와서 줄 서세요. 이준민, 이하주, 손아인 그럼 나와서 줄 서. 그럼 약을 줘 몇 개씩. 자 다음 편충 부릅니다. 이준민, 손아인, 이하주 그럼 또 줄 서. 그럼 약을 또 줘. 그래갖고 기생충을 한 7, 8까지 검사했던 것 같은데 이 여자애가 대박 다 나와갖고 약을 이만큼 받은 거야. 쪽팔린 줄 몰라. 뭐 주니까 좋은 거지. 응? 근데 사실은 한 번 부른 약만 먹어도 같은 약이야. 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만큼을 받았어. 이거 다 먹으면 죽음. 응? 근데 애들이 가가 그래. 야, 나 하나만. 내 거야. 내 거야. 안 줘. 이러던 시절에 살았어요. 좋을 것 같아. 저 약간 옛날 감성이에요. 옛날 감성이에요. 그게 좋냐? 기생충약 받아오는데 그걸 고등학교 때까지 똥검사했구나.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어오던 거 계속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아까 마찰력에 대한 자 운동까지 이야기해봤죠. 이번에는 만류 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번호 1,2였니? 1역 3이었구나. 4. 자, 이번에는 만류 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만류 인력은요. 만류력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스몰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이 있었어요. 지구와 지구 주변을 운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얘가 매우 빠른 속도 v로 운동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얘는 중심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겠지? 서로가 서로를 당기지만 얘는 어때? 당기질 못해. 자, 이때 나타난 힘은 F는 얼마가 돼?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썼지. 지표면에서는 mg가 되겠지만 얘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인공위성이잖아. 아니? 자, 인공위성 얘기하니까 지금 북한 놈들이 자꾸 로켓 쏘잖아. 오늘 김정은이가 푸틴 앞에 가갖고 모가지에다 힘 줬다는 소문이 있더라. 지난번에 4년 몇 개월 전에 만났었대. 그때 만날 때는 김정은이가 갖고 푸틴한테 막 이랬나 봐. 근데 지금 푸틴이 고립돼 갖고 재래식 무기가 없잖아. 포탄 같은 게 절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가갖고 막 이랬나 봐. 우리 포탄 좀 줘, 포탄 좀 줘. 자, 근데 너네들 이재명 아저씨 밥 굶는 거 같니? 먹는 거 같니? 먹는 것 같아요. 7일 동안 굶을 수 없어요. 아니, 굶을 수 없거니와 13일인데 살이 뺨따구가 안 들어가. 그 정도는 선생님 하루 안 먹었을 때 표정이거든.
전날 안 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 전날 안 자고. 안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굶을 수 없어. 내가 볼 땐 라마단 하는 것 같아. 해 뜨면 안 먹고 해지면 먹고. 근데 선생님이 전에 아파가지고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4개월 정도를 못했거든. 정상적인 식사를 4개월 정도를 못했어. 4개월 정도 못했는데 그때 하루에 밥을 한 숟가락 정도 먹었거든. 칼로리 절대 부족하잖아. 그 칼로리를 다 밤에 소주로 채웠거든. 진짜 예전에. 그럼 비타민이 부족하잖아. 무기업력 비타민 부족하지. 그래갖고 과일 주스를 사갖고 섞어서 먹었어. 살려고. 칼로리는 필요하니까. 응?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먹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안 빠지는데 첫 열흘 동안에는 첫 열흘 동안에 6kg가 빠졌어. 아저씨들 6kg 빠지면 어디부터 빠진지 알아? 네. 얼굴. 배는 죽어도 안 빠져. 응? 나이 먹으면 얼굴 살부터 빠져. 그래갖고 한 달 정도 되니까 10kg가 빠지더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거의 안 빠져. 근데 지금 저 아저씨가 2주째 굶고 있는데 얼굴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피부도 뽀얘지고. 원래 간헐적 단식을 선생님 주치의가 권하거든. 간헐적으로 금식하세요. 왜요? 좋아요. 해보면 몸이 달라요. 그거 하는 것 같아. 하루 좀 간헐적 단식해갖고 낮에는 안 먹고 밤에 먹고. 근데 얼굴이 표정이 너무 안 먹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요런 아이가 됐다라고 해. 일본 새끼들 달 착륙선 보냈지 하나. 근데 걔는 실패하잖아요. 또 보냈어. 성공했어요. 아니 가고 있어. 가는데 얼마 걸려? 몇 달 걸리던데? 그 궤도를 오래 가는 궤도를 잡더라고. 그게 가장 경제적인 궤도에 갖고 그런 궤도를 잡더라고. 원래는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 옛날 고전적인 방법? 지구 있지? 달 있잖아. 그럼 지구에서 발사시켜. 가장 최소 비용으로 보내는 고전적인 방법이야. 발사해서 지구 둘레를 돌게 해. 그 다음에 어느 특별한 지점에서 속도를 어떻게? 증가시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 타원으로 들고 여기에서 또 속도 조절을 해서 얘를 이쪽에 원운동을 돌게 해. 그래갖고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려. 중력을 이겨내고 가야 되잖아. 천천히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뭘 이겨내. 얘는 올려주면은 약간의 연료만 갖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속력을 증가시키면 달을 포함하는 이런 궤도를 돌게 돼. 그럼 여기에 가갖고 속력을 감소시키면 원동하겠지. 또 감소시키면 타운 운동을 하겠지. 또 감소시키면 또 안에서 원동하겠지. 그래갖고 원궤도를 찾아가. 응?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만력 덕분이야.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야. 이 녀석이 뭐가 돼? 얼분의 mv 제곱이지. 따라서 이 녀석의 속력 v라는 값은 루트 얼분의 gm이야. 오케이? 그럼 이 인공위성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v분의 2파이 얼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v 위에 거 집어 넣어주면 2파이 곱하기 gm분의 얼 세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요런 주기로 도는데 요 양쪽에 제곱을 한 걸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볼까? 과학고 내신 문제로 나옴직한 것도 한번 볼까? 실제로 돌 때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까? 아니요. 공통질량 중심.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냥 질량 중심이라고 하죠. 이 질량 중심점을 공통질량 중심. 왜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해? 옛날에 배웠던 게 그렇게 되죠. 찬성을 책이 있어. 아씨, 이제 이것도 안 본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에 지금 별 하나가 있어. M1이라고 하자. 여기 별, 또 다른 별이 있어. M2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 얼마큼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사이에 질량 중심점이 있겠지. 맞아? 질량 중심은 질량의 내분점이 질량 중심이 돼. 두 입자계에 대해서 자, 질량 중심은 어디 있다? 질량의 내분점인 곳에 있어. 즉 M1 곱하기 all1이 M2 곱하기 all2인 지점에 질량 중심이 존재하게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 당기고 있어. 뭘로? 만류력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돌아. 얘는 요런 반지름으로 돌고 얘는 요런 반지름으로 돌게 될 거야. 상대적 위치는 항상 180도만큼 차이를 갖고 돌게 돼.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도만큼 도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만큼 돌면은 얘는 각속도가 어때? 같다. 오케이. 그러면 M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M1은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어. M1 M2라고 쓸 수 있어. 이 값을 갖고 얘는 원운동을 하지. 얘는 M1 all 1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 아까 썼던 구신가 속도지, 그지? 선이 기억나? 대답해 놈식이. 자, 선이도 목소리 참 작아서 큰일이야. 면접할 때. 지민이는 어떡할라나. 목소리 기어 들어가서.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이 현재 무준이야. 쩌렁쩌렁해요. 쩌렁쩌렁 하는데 대부분의 답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래. 목소리는 가장 모범적이야. 근데 대답에 내용이 없어. 스트레스 받았나 봐 요즘. 오늘 수업도 안 하고 똑같지. 자, 여기 M2가 있어. M2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지?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M1 M2 똑같아.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지? M2 all 2 오메가 제곱이야. 오케이? 얘를 말이에요. 연립할 거야. 어떻게 연립하냐면 곱하기 M2를 하고 곱하기 M1을 해서 더해 볼 거야. 그러면 위의 식은 뭐가 되지?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M1 M2의 제곱은
M1 M2 곱하기 R1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 자, 이 녀석은 또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인데 M1이 두 개니까 M1 제곱 이렇게 써주고 얘는 뭐가 돼? M1 M2 곱하기 R2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됐어. 두 식을 더하자. 더하면 얘는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가 공통이지. 이거 곱하기 M1 더하기 M2야. 자, 이쪽 i는 뭐가 되니? M1 M2 곱하기 R1 더하기 R2가 돼. 이거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R1 더하기 R2는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지. R 오메가 제곱이야. M1 곱하기 M2 지워지네.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 세제곱분의 G 곱하기 M1 더하기 M2야.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R 세제곱분의 G 곱하기 M1 더하기 M2가 됐지. 자, 그러면 주기 t는 아까 썼던 식 오메가분의 2파이라면서, 그지? 오메가분의 2파인데 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R 세제곱이 됐대. 지하 다르지? 그래서 요런 특성이 생긴데 대표적인 게 지구과학에서 해보는 쌍성이라는 거 배운 적 있니? 쌍성은 두 개의 별이 상대적 거리를 갖고 얘네들이 중간에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도는 별이 있어. 얘들을 쌍성이라고 해. 멀리서 보면 별 하나같이 보이지만 망원경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리돼 보여. 이런 별들은 서로 나란히 있으면 빛이 많이 나오니까 밝아지고 얘가 한쪽으로 숨어서 식이 일어나 버리면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변광성이라고 불러. 쌍성이 변광성이 될 수 있어. 회전이니까. 응?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변광성이 돼요. 식변광성이라고 해. 식변광성. 또 별 자체가 별의 활동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가 있어. 걔는 맥동변광성이라고 부르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자, 운동에서 마율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 아시겠죠? 요거 풀이하는 아주 재미난 방법도 있는데 해줄까? 네. 해줄까? 얘를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명은 안 하고 풀이법만 얘기해 드릴게. 지금 쟤네들은 지금 두 별이 서로의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같은 힘을 갖고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치? 맞아? 생각하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야. 우리는 항상 한 점을 기준으로 또 다른 녀석이 회전하는 것만 생각해 보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 얘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이 얘에게도 작용해. 그래서 이 변으로 얘가 운동하게 되는 거야. 이때 얘는 다른 요소는 다 같은데 이 질량값을 다르게 쓰기로 했어. 뮤라고 쓰기로 했어. 오케이? 뮤라고 쓰기로 했어. 그렇다면 얘는 이런 힘이 나타나. 여기서 뮤는 단 이 운동은 이 입자계의 운동만 가능해. 입자가 몇 개인 운동? 두 개인 운동만 가능하다고 해. 뮤분의 1이라는 녀석은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 뮤는 얼마가 되지? m1 더하기 m2분의 m1 m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운동 이렇게 얘기하네.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M1 M2가 돼버리는데 얘는 뭐? 뮤 곱하기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대. 힘은 알 수 없고 여기에서 따온 힘을 써.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를 뮤라는 질량 갖고 운동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M2 곱하기 얼 오메가 제곱이야. 지워져 버리지.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얼 세제곱분의 G 곱하기 M1 더하기 M2로 해서 주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쓰는 이 뮤를 갖다 우리는 환산 질량이라고 해.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영어 이름이 reduced mass야. reduce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줄이다는 뜻이지. 줄여진 질량이다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엄청나게 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류력이 90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봤고, 이번에는 정전기력이 90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학원 근처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밑에 가면은 미스 사이공에서 파는 반미라는 거거든. 바게트에다가 고기 몇 개 볶아서 넣고 야채 넣고 뭐 들쩍지근한 액체. 근데 맛도 별로 없는데요. 양이 딱 베트남 사람 먹게끔 나오지. 베트남 지역, 필리핀 지역, 동남아시아 쪽 가면요, 라면을 하나 사보면요, 우리나라 라면의 3분의 2가 될까 말까한 양이에요. 걔네들 조그만 컵라면 먹고도 배부르다고 하는 친구들이야. 그래갖고 그 반미가 진짜 맛도 그런데 양이 너무 적거든. 근데 오늘 학원 선생님들한테 반미를 줬거든. 근데 아까 앞 시간부터 배고파 오기 시작했어. 안 되겠다, 고기 먹고 가야지. 자, 그러면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이 진짜 싫긴 싫었나 봐. 이름이 반미야. Against America, 그래, 반미. 자, 그러면 근데 빵을 좀 좋은 거 쓰면 되는데 바게트 빵을 쓰거든. 근데 바게트 빵도 그거 한번 레인지에 돌리면은 부드러워지거든. 부드러워지는데 막 겉껍데기 엄청나게 딱딱한데 거기 배갈라고 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차라리 김밥이나 돼 그거보단. 자, 그러면 요거를 계속 봅시다. 정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정전기력 하면 누구의 힘이지? 쿨롱의 힘이라고 하지. 쿨롱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야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이지.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예야. 이쪽에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은 플러스 2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얘는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수소 원자의 경우에. 자, 이렇게 있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이쪽에 누가 있어? 전자가 있어. 전자의 질량은 m이라고 하자. 이 둘 사이 거리를 얼이라고 얘기할 때 얘는 중심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 있대. 얘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은 중성자 질량의 약 1840배 정도가 돼. 오케이? 무지 무겁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해. 이때 얘의 공전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궤도운동 속도를 살펴보는데 작용하는 힘은 쿨롱 법칙에서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E 제곱이란 힘이 나타나고 얘가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해.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한다. 따라서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k2 제곱 나누기 m이 되겠지. 따라서 얘의 속력은 루트 m 얼분의 k2의 제곱이 얘의 속력이 된다라고 해. 이거 외에도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나 또는 운동 에너지나 또는 역학적 에너지 등을 계산해서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나중에 두부의 물질파와 연관시켜서 운동량을 계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6번째. 옛날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력이라고 해.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이야. 자, 미리 옛날에 들었던 친구들만 알 수 있어. 비켜봐라 그래서 자, 여기 어떤 자기장 속의 대전 입자는 전하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벡터로 나중에 표현해 주게 되면 F라는 녀석은 QV 크로스 B라고 쓰고 있거든요.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있어. 자기장 B가 있는 영역이 있어. 이때 이쪽으로 플러스 Q가 질량이 M인 I가 V라는 속도로 입사하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는 전류 방향하고 똑같잖아. FBI 기억나? 요거 오른손으로, 그쵸? 돈 내놔지. 자기장 들어가요.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인데 플러스 전하 방향이지?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오케이?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서는 위로 어떤 힘을 받게 되니? QVB라는 힘을 받게 돼.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얘는 무슨 운동을 할까? 원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원 운동을 하는데 이 원 운동의 반지름 어를 구해낼 수가 있어. 자, 이때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QVB야. 서로 다 수직해서. 그걸 변형시킨 거잖아. 수업 중에 했어, 씨방아. 너 2번 했어, 2번. 응? I는 어떻게 구해? I는 어떻게 구해? T분의 Q잖아. L은 얼마야? V 곱하기 T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올해 과학고 입시 참 절망적이다. 선배들은 애들 좀 잘해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실력의 반감기는 얼마야? 세대 간의 실력의 반감기는 1년이야. 그래서 매년 실력이 절반씩 줄고 있거든. 너네들이 만약에 인과학으로 간다면 31기가 되지. 선생님이 몇 기부터 가르쳤냐면 입학시킨 건 3기부터인데 학교 들어간 자체는 4기부터 가르쳤어. 이게 여러분들 실력이야.
사기 실력을 1로 놨을 때 여러분들 실력 얼마지? 0이지. 맞죠. 처음 값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 걔들도 미쳐냈거든. 아니 쌤, 근데 우리 다음 우리 밑학년 있잖아요. 걔는 어떤 거? 그 기수엔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 키울 만한 애들. 응? 관심도도 있고 노력도 해. 세영이라고 미친 여기부터 옛날부터 있던 애가 지금 저 둘인데 쟤네들은 실력도 좆도 없는 애들이 노력도 안 해. 참 큰일이야. 항상 선생님 그 얘기했는데 전국에 있는 나와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국의 과학고 영재고유만 약 30개란 말이야. 학교 하나당 평균 정원 100명 잡으면 3,000명이야. 3,000명이면 신입생 자연계열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한 만큼보다 조금 더 적어. 노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 가서 막 밀리기 시작하고 요즘 국민대까지 내려갔지. 응? 아주 옛날에는 한양대가 마지노선이었거든. 그러더니 요즘 뭐 인과계들도 좀 한다는 애들도 한양대 다 떨어지대. 아주대가 얼마 전에 또 베이스였어. 한 7, 8년, 10년 전쯤에 아주대가 베이스였어. 그러더니 요즘은 뭐 국민대까지 내려갔대. 그렇다고 그 학교들은 서울이 못하던데. 국민대 서울에 있어. 자 그러면 QVB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뭐가 되니?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하지. 그럼 VV 지워져서 얘의 반지름의 크기는 얼마가 돼? QB분의 MV가 돼버려. QB분의 MV다. 자, 얘의 주기 T는 얼마가 되지? V분의 2파이 R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QB분의 2파이 M이라고 해. 얘는 속력에 관계없는 주기를 갖는구나. 빨리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얘는 상관없이 주기가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데 이 자기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탄성력도 구심력의 역할을 한대. 탄성력도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데 아까 썼던 그 턴테이블을 이용해 보자. 자, 얘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 용철 상수는 K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 길이가 L0였어요. 근데 얘를 회전시키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구심력을 주기 위해서 탄성력이 생겨야 되니까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마의 길이로 늘어난대? L0 플러스 X만큼 더 길이가 늘어나게 됐어. 그러면 얘는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도는데 중심을 향해서 KX라는 힘이 작용하겠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봤더니 얘는 KX라는 힘이 중심으로 작용하고 얘는 MR 오메가 제곱인데 R이 전체 길이가 되겠지. L0 플러스 X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X를 구할 거거든. 이항시키면 K-M 오메가 제곱 X라는 값이 ML0 오메가 제곱이 됐어. 따라서 늘어난 용철 길이 X는 K-M 오메가 제곱분의 ML0 오메가 제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계산한 결과예요. 이게 연수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은 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할 거.
자기 자소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모호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저 약간 어? 제가 그 상반대로 어. 수학과거든요. 어. 수학과학이 없지? 아니 다 장려상이거든요. 어. 그리고 영어가 최우수상인데 그래가지고 국제학교로 가라고 같은데? 아 근데 그 질문을 제가 원장사한테 받았던 거. 근데 그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 아, 그거는 이제 경위에 대해서 네가 얘기해 줘야지.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 외국에서 공부해 오다 보니까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꼭 과학고를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왜 장려밖에 없냐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표현이 부족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설명을 표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장려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또 다른 질문. 핑계야 만들면 있지.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어.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 그리고 만약에 뭐 자기 생기부에 잘못돼서 뭐 지적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 나쁜 평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런 연유로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거의 무난한 것 같아. 생긴 거에 수학에서요 잘못된 내용이 응? 피타고라스 나무가 결정선 표현인데 무결정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생기부에 수학생이 잘못 써놨는데 뭐라고 해요? 아, 생기부 안에 있는 거지. 아,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급하게 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못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내 탓은 아니야. 선생님 탓이지. 네가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 쓴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근데 거기서 선생님 까면 안 된다. 요즘 교권 수호 때문에 선생님들이 날카롭단 말이야. 과학 선생님은 나머지 선생님은 다 깜빡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3학년 1, 2학년 선생님이 생기부 쓰는 그건 어쩔 수 없어. 엄청 적어요. 야, 2줄 써준 선생님도 계셔. 딴 학교도 많아. 그거는 니네 학교가 다 그래. 애들이. 너네 학교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딴 애들은 많아? 그럼 뭐 똑같은 거지. 저랑 다른 선생님은 아, 이 쌤이 나랑 단거리에도 1시간 반씩 막 수업하고 있거든. 근데 뭐 하나도 안 썼어. 귀차니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